안녕하세요. PCM베스트 PC입니다. 위안화 달러 환율이 7위안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불립니다.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용이하며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흐름이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본은 위안화에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원화에 동시에 투자를 하여 위안화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립니다. 그림은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의 단기 흐름 비교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흐름이 유사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 앞으로 위안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위안화 환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8월 초 1223원을 찍고 최근 1158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의 의미는 외인 자본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증시 및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인 투자 자금이 주식 및 경제 전반에 투자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 또한 경기 회복 요인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이후 양국 정상의 1단계 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중 관계자들에 의해서 기존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가 철회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수준은 있었지만 철회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인민은행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대출 금리를 3.3%에서 3.25%로 인하하였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는 MLF라고 부르며 인민은행이 중국 일반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입니다. 긴축 정책이 실행되는 구간, 인민은행은 MLF 금리를 올리고 담보물에 대해서 국채 및 AAA 등급의 채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깐깐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익을 내지 못해 대출로 연명하던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민은행에서 MLF의 담보물을 추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여 시중은행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 증가 및 부양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시장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수의 전망은 미중 간 스몰딜 합의가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세 철회 조치가 나타날 경우 당분간 중국 및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 연방준비은행 또한 확실히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10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씩 내년 2분기까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연준이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고 발행한 달러를 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은 미 연준의 자산 규모 증감 현황인데요. 2018년부터 미 연준은 자산을 축소해왔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4조 5천억 원의 연준 자산은 최근까지 3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흡수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800억 달러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행해오던 긴축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미중 간 스몰딜과 관세 철회 및 양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으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이달 발표된 지난 10월간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8.3으로 지난 9월 47.8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간 합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양국의 합의 서명과 부양책이 실행되면 50 이상의 확장 국면 진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위안화 환율은 7위안을 깨고 내려왔고 인민은행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중국 경기 회복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인 우리나라 원화 환율 또한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미 연준 또한 기존의 긴축 정책에서 자산 확대를 통해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내년 글로벌 경제 회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 전망을 들을 경우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사람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한 시기에는 매일매일 성실히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러운 돌발 악재가 생기면 투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경제 전망 한 편만 보고 주식 종목을 매수해두고 묻어두려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 흐름을 성실히 매일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손실을 봤을 때 남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경제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 이미 달러화 약세, 국채금리 상승, 금 가격 하락 등을 예상해오고 있었던 사실이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확률은 높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트위터 및 외교 전략 자체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나가던 미중 무역 합의가 틀어지면서 흐름이 바뀔 만한 소식이 있는지 예의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 장소로 예정돼 있던 칠레 에이펙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있으며 관세 철회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